제가 맡은 부분은 에피콘딜라이티스에서의 기술적 치료. 첫 번째는 이 엘보 텐디노패티에 대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에피콘딜라이티스는 라테랄과 미디알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라테랄이 대충 7대1에서 10대1 정도로 더 많습니다, 외측이. 그렇기 때문에 실제 외래에서 또 보시게 될 환자 대부분은 외측 외상과 염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 연구도 많이 되어 있고 자료도 많이 있는 외측 외상과 염에 대해서 역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플라마토리 컨디션이 아니라 퇴행성 변화, 또 마이크로 테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앞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강조를 드리는 건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바이옵시를 해보면 PMN이나 리포사이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체는 안지오파이브로블라스틱 하이퍼플레이지아다라는 것 굉장히 유병률은 높습니다. 전체 인구 1에서 3%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유병률. 치료 방법은 아직까지 하나의 치료로 완전히 치유를 해내는 방법은 아쉽게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는 NSAID를 쓰고 그다음에 물리치료를 하고 스테로이드를 쓰는 것, 이 세 가지가 가장 트레디셔널 트리트먼트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리면 이건 인플라메토리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작용 기전은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그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여러 사이토카인들이 순간적으로 드롭은 되거든요. 그런 의미는 있지만 어차피 시간이 되면 다시 원상 복귀가 됩니다. 거기다가 더불어서 텐던 자체도 약해지죠.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쓰고 4개월 뒤에 환자가 다시 아파질 때는 처음부터 증상이 더 나빠질 뿐만 아니라요. 그 다음 이후에 있는 치료들을 모두 무효화시키는 그런 나쁜 영향까지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스테로이드라는 게 워낙 좋고 환자한테 순간적인 그런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치료를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처음에 너무 아파할 때, 그럴 때 맨 처음 한 번쯤 쇼텀 이펙트를 보기 위해서 잠깐 쓰는 것 정도 외에는 내 사용을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거 말고요. 정말 적어도 약간이라도 공인된 그런 치료들은 여기 다 써 있는데 도대체 어떤 치료가 이 중에서 좀 적합하냐, 어프로프리트한 치료가 도대체 무엇이냐 생각을 해보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건 염증이 아니라 텐디노시스라고 가정을 할 때 그 메커니즘은 적어도 이 치료가 약간의 힐링 포텐셜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적어도 이론적으로라도. 그 다음에 근육 자체를 약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이드 이펙트가 많아서는 안 될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를 서포트하는 그런 논문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골라보면 이 중에 이렇게 한 6개 정도의 치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테랄스콘딜로시스의 치료에 대한 연구 결과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가 보존적 치료 중에서는 가장 효과가 있다는 게 증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이걸 컨트롤로 잡았고요. 나머지 3개에 대해서 그 전향적 무작위 매장 연구를 시행을 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중에서 가장 좋을까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저 개인적인 궁금증에서부터 시작되는 피지오테라피만 그룹입니다. 처음에 익센트릭 엑서사이즈는 ESWT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 가장 아픈 부위에 3번 시행을 했고요. 그룹 C는 프로테라피 20%의 고농도 포도당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다음 6주 간격으로 2번을 넣었고요. 그룹 D는 이제 PRP를 딱 1번 사용을 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대시스코어는 굉장히 많이 드롭 됐습니다. 모두 다, 4그룹 모두 다 유의하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4그룹 간에 서로 비교를 해보면 재밌는 건 초반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4그룹 다 초반에 비교 성적이 꽤 좋았다는 겁니다. 6개월째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았지만 물론 통계 함정이 많이 있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는데 재밌는 게 1년 반 너무나 깁니다. 사실 환자가 굉장히 따라오기 힘들었기 PRP가 이 2그룹 물리치료 충격파보다 좋았고요. 프로테라피가 물리치료보다 좋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인다는 6개 회사만 비교를 해도 플레이트의 농축률이 거의 자기네들끼리 8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PRP라고 같은 PRP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게 문제가 지금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50개 가까운 지금 PRP 키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다른 PRP를 만든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른 기계는 다른 PRP를 만듭니다. 같은 PRP를 우리가 불러서 안 되겠죠. 요번에 식약청에서 저한테 위탁한 과제는 다시 한번 한국형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작년에 신의로를 사실 통과시키려고 많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PRP라는 거는 잘 쓰게 되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많이 질문들을 하고 계신데 현재 그런 과정이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